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죠.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정자본주의는 기존의 자본주의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떤 수정해야 할 부분들은 바로 그죠? 다양한 어떤 독점 문제 그리고 뭐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싸그리 이렇게 모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켓 페일리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개인 간의 어떤 자유시장 체제였잖아요. 그죠?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적 시장 체제가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 137페이지, 138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테니까 이 부분이랑 나중에 학습할 때 연계 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기억이 더욱더욱 잘 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불쑥 나와가지고는 기존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국가 혹은 정부가 민간의 경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기존 자본주의에 있었던 시장 실패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큰 정부를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큰 정부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복지국가가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사회권 등장 발생 배경 이런 거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에 의해서 발생했던 어떤 정책들의 예시 같은 게 뉴딜 정책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뉴딜 정책 같은 게 뭐냐면은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벌려가지고 그 사업에 종사할 근로자들을 모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임금도 주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네. 그리고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겨났습니다. 과도한 독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반독점법이 지난번에 예시 들었던 그 록펠러, 그죠? 록펠러의 그 문제에 의해서 생겨난 거거든요. 이제 과도한 독점을 반대하게끔 과도한 독점에 의해서는 뭐 과징금을 막 매겨버리고 이런 어떤 법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빈민들이 생겼었다 했었죠. 각종 빈민들이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도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원리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